참 정신없고 힘든 주말을 보냈습니다. 이슬비가 저를 고소하게 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카드를 쓰지 않기로 했다고 했었죠. 그게 바로 이슬비에게 투자금을 맡긴 분이 자기도 그렇고 자기 지인들도 그렇고 이슬비에게 돈이 들어가 있어서 다들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제보였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제보가 저에게 갑자기 수백 건이 쏟아졌으니 제가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피해자분들끼리 단톡방을 만드셨더라고요. 제보받고 한번 들어가 봤는데 말 몇 마디 나누다 보니 갑자기 피해자분들께서 저를 방장으로 추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오픈 카톡방에는 구경원 분들도 계시고 피해자분들을 조롱하는 분들도 계셔서 제 메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해 주신 분들에 한하여 다시 단톡방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그 작업이 상당히 고된 일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메일들이 왔고 저는 일일이 그분들을 저장하여 단톡방에 넣어 드려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 해프닝들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분들은 하나같이 극도로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셨고 제 핸드폰 뒤 네 자리가 이슬비 핸드폰 뒤 네 자리와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 핸드폰 번호를 정말 오래전부터 써오던 거였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 키움증권 계좌번호 77772131도 7777은 키움증권에서 2017년에 앞자리 7777 이벤트 할 때 만든 거고요. 뒷자리는 핸드폰 번호 뒷자리를 따서 2131로 만든 거였거든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제 키움증권 계좌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저를 의심하는 분들도 계셨고, 변호사 선임을 도와드리려 했더니 제 소개에 의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반감을 드러내는 분들도 계셨고, 이분들이 오죽 힘들면 그럴까 이해하고자 해도 저도 마음이 다치고 지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그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챙기고 정말 진솔하고 따뜻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도 이런 사기를 당한 것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다음 카톡을 한번 보실게요. 자, 보시다시피 이슬비는 아직도 반성이 없습니다. 무슨 생각인지 아직도 인스타그램 또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라진 100여 장의 사진도 삭제가 아닌 보관함에 옮겨놨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정말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본인 때문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나요? 그동안 이슬비에게 감정이 없었습니다. 측은지심을 잠깐 느끼긴 했었네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로 경멸스럽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 그리고 추가로 온 제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잔고 증명서인데요. 자, 보시다시피 주식에 있는 0과 수익증권 이쪽에 있는 0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180에서 18하고 0의 크기도 다르고요. 813과 180 사이의 간격도 너무 멀어요.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나는 허접한 포토샵을 왜 그땐 몰랐을까요? 설마 이런 것까지 포샵을 하겠어? 하고 확대해서 꼼꼼히 보는 이들이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런 제보도 왔었어요. 자, 두 개 동그라미 보시면 캔들의 크기가 다르죠? 이슬비는 포토샵을 할 때 기존 원판에 합성할 사진을 덧대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 전에 필룩스 숫자도 깨지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2017년 이슬비의 계좌 동영상입니다. 2016년 3월 1일부터 2017년 3월 1일까지 보시면은 아무 내역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동일한 주식 계좌로 거래를 했다는 사진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즉, 다 포토샵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정말. 결국 한탕 크게 해먹기 위해 수년간 얼마나 치밀하게 작업을 해온 건지. 폰지는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가 커집니다. 이쯤에서 이슬비의 신체를 만천하가 알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중앙일보에서 기사까지 나갔으니 저도 이 부분 이제 언급해도 되겠죠, 경위님? 대구경찰청에서는 이미 이슬비 건에 대해 인지하고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소장이나 진술서가 접수되지 않아 지켜보고만 있었다 해요.
주말 동안 진술서 접수들이 이뤄졌고 오늘은 다른 피해자 팀이 법무범위들을 선임하여 고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돈입니다.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요. 오늘 JTBC에서도 이슬비 건을 비중 있게 다뤘죠. 거기에 저 자막이 나올 때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요. 저는 대한민국 경찰이 이슬비의 돈의 행방을 추적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 이슬비의 모든 계좌들을 다 열어봐야 해요. 우리가 마지막에 확인한 최근 1년치 선물 옵션 계좌의 마이너스 17억도 사실인지, 지난 수년간 이슬비의 계좌로 입금된 투자금들이 어떤 경로로 움직였는지, 유료 강의 15억가량의 돈이 이슬비의 남편 계좌로 들어갔는데 그 돈의 행방은 어디로 간 것인지. 이슬비 남편의 말이라고 합니다. 텔레그램에서요. 저도 같은 피해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누구보다 힘든 건 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피해자분들은 누구보다 힘든 건 저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저 대목에서 치를 떨고 있습니다.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지금 이슬비에게 피해를 당한 분들은 두 그룹으로 나누자면 이슬비와 남편, 그리고 친오빠의 지인 그룹이 있고 인스타그램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비, 그리고 남편, 친오빠의 지인 피해자분들이 어제 저에게 낮부터 밤까지 전화 러쉬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서로 통화 시간도 안 겹치고 전화가 끝나면 바로 다른 지인 피해자라며 전화가 오고 끊으면 또 다른 피해자라며 지인 피해자라며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분들의 말은 하나 같았습니다. 남편 친구인데 남편도 당한 거다. 불쌍하다. 친오빠 친구인데 친오빠도 당한 거다. 불쌍하다. 이런 식으로 이슬비 단독범행으로 저에게 인지시키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상반되게 인스타그램 피해그룹 분들은 이슬비, 그리고 남편, 그리고 스태프분들까지 모두 공범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 수사에서 철저히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슬비 사건은 오늘을 기점으로 더 화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중앙일보 기사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저녁이고 100만이 넘었다는 얘기는 오전에 들은 것입니다. JTBC에서도 비중 있게 방송이 나왔고 다른 언론사들에서도 저에게 피해자들과 연결시켜달라는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슬비와 그녀의 남편은 지금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 행방을 밝혀주실 수 있는 분들이 경찰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분들, 저는 이 영상을 끝으로 더 도움을 드릴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똑똑하고 추진력 있고 용감한 몇 분들이 전체 피해자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잘 해결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이제 제 할 일은 정말 다 끝난 것 같네요. 그저 이슬비가 정말 오프라인 유료 강의 때 1회 330만 원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해서 시작한 이 일이 이렇게 커질 것이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제 저에게 보내주시던 제보 메일은 유튜브 기자왕 김 기자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피해자분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